네, 그럼 저희 용님과 드림 고전 그리스 어문법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에 배웠던 제 3변화 명사 변화의 몇 타입을 몇 개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타입을 좀 배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 제3변화 명사 변화의 어미에서 조금 익숙해지셨다면은 이제 그 어미를 좀 기준으로 하면서 몇 가지 변이형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개 더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졌다가 어려워졌다가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중성이면 좀 외우기가 쉬운데, 뭐 남성, 여성 명사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변칙적인 경우도 있고, 저번에도 봤었죠. 그거를 이제 좀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걸 저희가 나갈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소위 imperfect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미완료라고도 하고 제가 저번에는 비완료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비완료보다는 미완료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검색되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굳이 미완료보다는 비완료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어쨌든 대세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첫 번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현재 시제로밖에 말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 사용하는 말 또는 어떤 문장 속에서 글이나 말에 사용하는 빈도를 봤을 때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애초에. 내가 어제 뭐 했어?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 등등등 하면서, 이제 말과 글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성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의 특성상,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완료 시제나 또 하나의 과거 시제인 아오리스트 시제가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원래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완료 시제를 배우시고 나면은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어로 말할 수 있는 시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또 다른 과거 시제인 아오리스트 시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거를 그냥 조금 미리 알려드리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제예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예전에 뭐 했다. 이게 그냥 과거 시제죠. 근데 이제 그 과거 시제는 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울 겁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그 형태의 의미에 딱 대응하는 한국어는 사실 없어요. 한국어는 형태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 곧바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거나 이해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거의 기본적인 좀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미완료 시제의 더 구체적인 용법들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좀 개념적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앞으로의 시제와 앞으로의 시제들, 앞으로 나올 모든 시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습 문제부터 간단하게 좀 가볼까요? 3변화, 명사변화 형태들을 연습하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1번, 2번 두 개씩 해보죠. 1번, 2번을 그럼 언제나처럼 좀 유진님부터 스타트 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1번 퀼라키 남성 단수 역격 파수꾼 경비라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2번. 네, 2번 오르니테스는 남성 또는 여성 복수 역격 새라는 뜻 같습니다. 역격 복수인가요? 네, 오르니테스? 네. 오르니테스가 역격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오르니 C가 나오겠죠? 아, 역격 복수는. S는 어디서 쓰이죠? S. S는 아, 그 주격 복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필라키는 네, 잘해주신 대로 필락스, 필라호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간인 거예요. 필락스까지 까파. 그러니까 지금 주격을 기준으로 사실 하시면 안 되고 3변화 명사의 중요한 점은 이제 1, 2변화 명사는 이제 주격 단수만 외워도 어떻게 좀 돼요.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3변화 명사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대부분이고 그래서 속격까지 외워서 속격 단수 형태에서 속격 어미 오스를 뺀 나머지가 어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락끄 까지 남는 거고 그 필락끄에 시그마를 붙여서 뭐 필락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오스 붙여서 속격 필락오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오따를 붙이면 역격 단수가 되죠. 그래서 필락끼 그 다음에 필락까 그 다음에 필락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가면은 주격 복수 s가 붙겠죠. 그래서 필락게스 그 다음에 속격 복수는 필락꾼 그 다음에 역격 복수는 좀 특이하죠. 빠지고 이제 c가 그 자음이 보통 빠지고 C가 붙어서 필락시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격 복수는 필라가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혹격 복수는 또 주격하고 똑같이 생겼고. 자, 그래서 이제 필라끼라는 이오다만 붙은 형태는 역격 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니테스는 끝에 있는 S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로 주격 복수 또는 혹격 복수 똑같이 생겼으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니스, 오르니토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성, 여성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니스, 오르니토스. 보통은 여성일 거예요. 보통은 새 이름은 대부분 여성이고요. 이제 남성으로 그 수컷으로 특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남성을 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3번, 4번으로 가볼까요? 3번, 4번을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아스피다 여성 단수 대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번 카리는 여성 단수 대격으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스피다는 방패라는 뜻의 아스피스, 아스피도스라는 이제 여성 명사죠. 네, 대격 단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은 끝에 약간 이게 불규칙이긴 한데 우아함 뭐 또는 감사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명사가 있죠. 카리스, 카리토스. 뭐 여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카리스 여신이라는 어떤 뭐 그런 신격화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가 붙으면은 우아함, 감사. 그거의 대격 단수 형태입니다. 카린.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은 다른 거는 이제 알파가 붙는 방식으로 어미에 알파가 붙는 방식으로 어간에 알파가 붙는 방식으로 이제 대격 단수는 쓰이는데 삼변화 명사는 이 치음 어간 명사 중에서 이스로 끝나는 애들은 좀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리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카리토스지만 이 어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카리스 어간을 사용해서 카린으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5번, 6번을 이재윤님 부탁드릴까요? 네, 헬라다는 헬라스의 남성 혹은 여성 단수 대격으로 했고요.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오르니사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라다는요, 헬라스라는, 이제 헬라스라는 그 나라도 아니고 지역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헬라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헬라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스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그리스라고 한 적이 없고요. 헬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헬레니즘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라는 이름은 라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부를 때 그라이쿠스 또는 그라이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영어나 다른 유럽어로 퍼지면서 지금 그리스라는 영어식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된 거고요. 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이제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격 단수 형태죠. 헬라스 헬라도스니까 헬라다 하면 대격 단수. 자, 그다음에 이제 새 앞에서 나왔던 명사 오르니스 오르니토스를 사용해서 대격 단수를 사용하면은 알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오르니타가 yes. 네, 잘해주셨고요. 그러면 그다음 7번, 8번을 드리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방패 아스피스의 이제 단수 역격은, 아, 단수 속격이죠. 그렇죠. 아스, 그렇죠. 아스피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스피도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스피도스. 뭐 이거는 뭐 네. 규칙적인 변화입니다. 다음 8번 해볼까요? 엘피스의 복수 혹격은 엘피다스입니다. LP 다스. LP 다스는 대격 복수형. 네. 그러면, LP 데스로 돼야 되나요? 네, LP 데스입니다. 주격 복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네. 주격 복수 어미인 한변화 주격 복수 어미인 S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LP 데스가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을 이어서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은 카리티인가요? 네, 카리티 역격 단수는 이 카리토스에서 이 카리토스 어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오타만 붙여서 카리티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잠시만요. 피가스? 피가스로 갈 것 같은데 얘가 좀 특이해요. 이제 삼변화 명사가 혹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피가, 그러니까 피가스, 피가도스인데 주격 단수가 피가스예요. 시그마가 붙어서. 근데 이제 혹격 단수에서는 시그마를 빼서 피가로 봅니다. 피가. 이렇게. 사실 혹격을 거의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특히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혹격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까먹기가 쉬운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볼까요? 저번에 배웠던 거. 카리 이렇게 해가지고 혹격 단수. 그다음에 이제 피가스인가? 잠시만요.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피가로 알고 있는데. 음, 잠시. 이런 피가군요. 피가스군요. 현대 그리스어에서 피가군요. 모던 그릭이랑 착각을 했는데. 피가스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피가스가 맞습니다. 카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빠진 경우가 있고 또 네, 그다음에 다른 경우는 오늘 배우는 거고요. 네, 카리스에서는 혹격 단수에서 이제 시그마가 빠지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혹격에서 남성이 시그마가 빠지고 여성이 시그마가 붙고 이런 규칙이 있나요? 성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음, 네, 그렇군요. 네, 성에 따라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변화 명사 대부분이 남성, 여성은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네, 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피가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로마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피가스까지 했고 1, 2번 이것도 두 개씩 갈까요? 두 개씩 해서 1, 2번을 그 다음에 김태형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 파수꾼이 어, 돈 클로타
클로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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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클로파가 아니고 클로파구나. 아이고 클로파? 화면이 작아나가지고 클로파가 어, 단어를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클로파는 저번에 이제 배웠는데, 예, 클롭스라는 단어의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예, 클로바는 이제 대격 형태죠. 알파가 붙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 도둑을 그렇죠. 도둑을 그 이루다. 음, 그다음에 그 파수꾼이 도둑을 쫓는데 그렇죠. 그 도둑은 페우게인 몰래타이 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페우게인 페우고 페우게이는 도망가다. 라는 아, 뜻입니다. 아, 아, 잠깐만 아, 피가스의 그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도둑은 도망치고 싶어 한다. 맞아요. 네, 피가스랑 같은 어근이죠. 그래서 그 동사 음, 형태가 페우고입니다. 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호멘 플러스 죄송합니다. 호대 클롭스 이렇게 맨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수꾼은 도둑을 쫓는다. 쫓고 그거와 대구를 이뤄서 대비를 이뤄서 음, 도둑은 달아나기를 원한다. 자, 여기 블레타이는 중간태 동사죠. 음, 원한다. 블로마의 음, 동사고요. 블로마의 동사는 부정사랑 같이 쓰여서 그래서 페우게인이라는 부정사랑 같이 음, 쓰여서 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페우게인 부정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 2번 음. 가볼까요? Με peideste tois adikois anthropois hogar nomos kollaise tus adicus. 예,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설득되지 말 것이며 오히려 그 법, 법을 아, 아 오히려 콜라제인 콜라제인이 아 그 아 그 법을 아닌데 법 그 법이 음, 그 음 잠깐만 불의한 자를 음. 처벌한다? 그렇죠. 처벌한다. 가르는 예. 뭐죠? 가, 가르. 가르는 이제 그거였는데 붙어가지고 그 매랑 같이 쓰는 그 음. 이제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그거는 알라예요. 뭐 알라. 가르는 이제 이유를 예. 설명할 때 쓰입니다. 이유. 아,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쩌고. 왜냐하면 그 법이 불의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불의한 자에게 설득되지 말지어다. 그렇죠. 그런 말. 죄송합니다. 이게 잘해주셨어요. 자꾸 이게 규칙적으로 참여를 못하니까 이 꼴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매 페이테스테라는 페이테스테는 이제 2인칭 복수 중간태 또는 수동태 형태죠. 근데 이제 직설법도 되고 명령법도 돼요. 형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여기서는 명령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명령법입니다. 왜냐하면 매가 쓰이고 있거든요. 명령법의 부정은 매, 직설법의 부정은 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매 페이 테스트 하면은 명령법이 되어서 복종하지 마라, 설득되지 마라 라는 뜻이 돼요. 설득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직설법을 사용하려면 페이 테스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토 동사는 복종하다 할 때 이제 중간태로 써서 복종하다라고 할 때 복종의 대상을 역격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을 따르지 마라. 복종하지 마라. 뭐 설득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중간태로 쓰나 뭐 수동태로 이해하나 뜻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그다음에 가르 하면서 이제 파티클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호노모스 법이 콜라즈데이 처벌하기 때문에 누구를 투사리쿠스 불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네. 이인칭 복수 너희들은 네. 너희들은 부당한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고요. 3번, 4번을 이어서 유지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이맨, 아이게스, 티운 따이, 오이레, 폴리 따이, 에우콘 따이. 염소들은 제물로 바쳐지고 시민들은 기도를 올린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맨대구문이죠. 근데 이제 관사가 다르게 생겼어요. 자, 하이맨입니다. 여기는 호이대. 정관사는 항상 기시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맨 아이게스. 이거 기시금 표시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하이맨 아이게스 튀온타이. 염소들은 재물에 받쳐지고 여기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튀오 동사가 이제 희생제의를 드리다, 재물을 바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염소들이 주어니까 수동태로 봐서 염소들이 제물로 바쳐진다 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호이데 폴리따이 시민들은 에우콘따이 에우콘따이 에우코마이 동사는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서원하다 중간태 3인칭 복수죠. 그래서 호이데 폴리따이가 복수 주어니까 3인칭 복수 동사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해볼까요? 폰, 레이페인, 땐, 아스피다, 알라가톤, 소세인, 뺀, 푸시켄, 네. 어, 방패를 버리는 것은 나쁘지만 영혼을 지키는 것은 훌륭하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전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라는 거는 인칭 변화한 동사. 제가 이제 정동사라고 불렀던, finite verb라고 불렀던 그게 없어요. 그쵸? 콘 그냥 형용사고요. 레이베인 부정사고요. 테나스피다 대격 명사고요. 그다음에 알라가톤 뭐 알라는 접속사고 아가톤은 형용사고 다시 똑같은 구조죠. 소재인 부정사, 템프시켄 대격 명사. 그러니까 지금 주동사가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ST 동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ST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ST 동사가 어디에 들어가냐? 레이베인이 주어가 되고 깍곤이라는 형용사를 이제 수어로 만들어주는 ST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깍곤은 이제 형용사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 다 되죠. 깍꼬스, 깍기, 깍곤 다 되죠. 근데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중성 단수 취급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어로 형용사가 사용될 때는 레이베인을 중성 단수로 간주해서 깍곤이라는 중성 단수 주격 형태를 취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가톤이라는 중성 단수 주격 형태 써주고 있죠. 그래서 때나 스피다 방패를 버리는 것은 나쁘다. 하지만 땐 푸시켄 소제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르킬로코스였나? 고대 그리스 서정 시인 중에 한 명이 아르킬로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 중에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도 참조해서 이런 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김민우님, 저열한 이는 방패를 버리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아, 잠시만요. 아, 카콘을 의미상 주어로 봐서 음, 카콘을 그러니까 남성 대격 단수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뭔가 말이 완성이 안 돼요.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카콘 레이페인텐 아스피다에서 만약에
카콘을 이제 남성 대격 단수로 봐서 레이페인의 의미상주어, 아체이라고 제가 불렀던 그 의미상주어로 보면은 저열한 사람이 방패를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 돼요. 그건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훌륭한 사람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돼요. 근데 딱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뭔가 안 들어가서 의미가 생겨나지 않죠. 뭔가 말이 될 만한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동사가 들어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면은, 뭔가가 또 있다면, 예를 들면, 까꾼 레이페인 된 아스피다가 어떻다 라는 형용사가 또 뭐 나와주거나, 뭐 그런 식의 구문이 있다면은 괜찮은데, 이 상태로는 그냥 A, 그러나 B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A가 어떻다, B는 어떻다라는 말이 되어야지 이제 문장이 말이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그 말이 되는 의미가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가능한 한 문장을 봤을 때 문법적인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 다 떠올리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소거법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5, 6번으로 넘어가서 6번을 전민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엔데이 닉티 호이 필라케스 후 카테우도신 알라 필라투시 텐 스트라티안. 밤에 경비병들은 잠을 자지 않고 군대를 지킨다. 네, 좋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네, 엔테 닉티도 이제 닉도스라는 선변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치사 n과 함께 써서 사실 n을 안 써도 되긴 해요. 안 써도 되는데 써서 역격관계 써주면은 이제 밤 시간 동안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호이필라케스 숙군들은 카테우도라는 동사가 잠자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알라 필라투시 댄스트라티안 군대를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도 우알라 구문 쓰이고 있고요. 둘 다 3인칭 복수 직설법 능동태 형태 쓰이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Oi, Andrés Polis, kai utoteikos udehai nes andron 깨나이. 도시란 곧 사람들이지 성벽도 사람 없는 함선도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문장인데요.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지금 ST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동사가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호이 안드레스 올리스 명사 그다음에 토테이코스 또 명사 그다음에 하이네스 명사 안드론 또 명사 깨나이 형용사 동사가 없기 때문에 ST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의 힌트는 호이 안드레스, 또 테이코스, 하이네스, 안드론, 케나이 얘들은 다 관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사가 있고 유일하게 관사 없이 쓰이고 있는 명사가 지금 폴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 없이 쓰였기 때문에 얘가 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의 표지도 되고 이게 일반적인 지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반화된 어떤 대상, 개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명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관사가 있는 명사가 나오고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명사가 주어 수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ST 동사가 쓰여서 그럴 때는 관사가 있는 쪽을 주어로 번역해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이드는 표준적인 그로는 그래요. 스쿨 그래머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번역 잘 해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이게 이게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반대로 번역해도 말이 전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것처럼 도시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도시란 이러면서 그걸 정의하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만드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구체적인 걸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표준적인 방식으로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도시지 성벽이 도시가 아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없는 함선들도 도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바꿔서 데피니션 문장으로 만들어주면은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지 성벽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없는 함선들도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뭔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주어 수어 관계를 그런 식으로 좀 적당히 한국어로 말이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스쿨 그래머는 비록 관사가 있는 쪽을 주어로 잡아라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때 주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문법적으로 주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의미론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일방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뭐 어쨌든 말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문장인데요. 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곧 도시이지. 우토테이코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테이코스 우 에스티폴리스를 다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이 아니고 또 하이네스 함선들. 근데 어떤 함선들이냐면 깨나이, 깨노스라는 형용사의 여성 복수 주격 형태입니다. 왜? 하이네스를 꾸며줘야 되니까. 함선들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하이네스, 깨나이가 되고요. 뭐뭐가 비어 있는이라고 할 때 그 비어 있는 것을 속격으로 써요. 속격은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가 없는 거, 비어 있는 거, 부족한 거, 결여되어 있는 거는 다 속격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거를 분리의 속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여의 속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나이와 안드로네라는 속격 복수가 쓰이고 있는 이유는 깨나이를 보충하기 위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네, 김민우님. 사람들이란 도시다. 성벽이 아니고 또 사람이 비어있는 함수선도 아니다. 아, 사람들이 지워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표준적인 그 교과서적인 설명에 따라서 관사가 있는 쪽을 주어로 잡으면 수어를 그때마다 한 번씩 더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다. 성벽이 도시가 아니고 또 함선들이 도시가 아니고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좀 오히려 그리스어 문장에 가까운 제 생각에는 더 가까운 어감은 전민규님 번역해 주신 것처럼 폴리스를 그냥 주어로 잡아서 도시란 도시란 사람들이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고 성벽이 아니고 함선들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가면 처음에 그 피정의항으로 가면은 이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지 성벽이 아니고 함선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함선을 수식할 때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함선. 그렇죠. 사람들이 비어있는 함선. 한국어로도 그렇게 말을 하나? 사람들이 비어있는 함선. 어, 약간 뭔가 한국어 같지 않은데요? 제 어감에. 모르겠지만. 잠깐만. 비어 있는 하고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속이 빈 배는 속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속이 있는 거죠. 빈 속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뭐뭐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없는, 네, 무인의 함선, 네, 그런 거죠. 네. 사람들이 없는 함선들도 아니다.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안 탔다는 거죠. 음.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네, S. 네, S입니다. 이거, 이 에따랑 엡실론은 이중모음으로 붙지 않아요. 붙지 않기 때문에 네, S. 따로 해야 됩니다. 네, S. 생각해보니까 알카이오스라는 유명한 서정시인, 그리스 서정시인이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 나라, 국가의 상태를 배에 비유한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배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실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까이오가 지금 거의 우대랑 같은 느낌으로 아, 쓰인 건가요? 네. 우대랑 사실 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네.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까이우를 썼을까라는 질문이 저도 조금 들긴 하는데, 우대를 써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음, 까이우 데이코스. 우대 하이네스. 그냥 뭐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성벽도 아니고 함선도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마치 라틴어랑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에트논을 써도 되고, 이게 내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라틴어에서도 이게 까이우고요. 이게 우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똑같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7번, 8번, 하나는 번역이고 하나는 장문인데, 이어서 다 돌았죠. 한번 돌았군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김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 해보겠습니다. Diaten ton crematon ktesin pantes hoi polemoi gignon ta de cremata anagazometa kta staidiato zoma. 네,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쟁들은 재물의 획득 때문에 일어난다. 하지만 그 획득은 신체 때문에 얻는 것을 강요한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묘하게 안 맞는 듯 안 맞는 듯한 부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천천히 해보죠. 일단은 기근 온타이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전쟁들은 재물의 획득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네, 아, 판테스. 네. 모든이에요. 그냥. 아, 네. 아, 제가 안 적어놨네요, 뜻을. 네, 판테스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전쟁들은 판테스 호이 볼레모이. 판테스는 좀 이런 어순을 씁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판테스의 원래 형태인 기본 형태인 파스인데 기본 형태가 파스는 좀 이 변화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어순도 좀 특이해요. 호이 판테스 볼레모이가 아니라 판테스 호이 볼레모이. 라고 보통 쓰고 호이 판테스 볼레모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뜻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어쨌든 판테스 호이 볼레모이가 모든 전쟁들은 그런 뜻이 돼요. 축격이죠. 모든 전쟁들은 기그논타이 생겨난다. 뭐 때문에 디아텐톤 크레마톤 테신 그러면은 잘해주신 것처럼 이 재산의 재물의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을 획득하려는 것 때문에 라는 뜻이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리고 이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마 돈 크테신 할 때 이제 이 속격이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재물의 소유가 되죠. 뗀돈 크레마돈 크테신 하면은 재물의 소유가 되죠. 근데 앞에서 속격이 있었나? 속격이 없네. 저 안드론 말고요. 다른 게 없네. 보통 그 속격을 저희가 배울 때 뭐뭐의 뭐뭐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왕의 나라라고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왕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 식으로 속격이 소유자를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의 주체를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서브젝티브 제네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적 속격으로 말을 해요. 그때는 속격이 주체가 되어서 그 어떤 대상을 소유하는, 소속시키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브젝티브 제네티브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대죠. 돈 크레마톤이 크테신의 목적이죠. 말하자면은 재물을 소유하는 거죠. 이거를 동사로 문장으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재물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격은 오브젝티브 제네티브, 목적어적 속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격이 나왔을 때는 두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주어적 속격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목적어적 속격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두 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문맥밖에 없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맥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거 가지고 뭐 워드 플레이를 좀 하기도 하고요. 좀 일부러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여기는 그래서 디아덴톤 크레마톤 크테신 하면은 재물의 획득, 재물의 소유 때문에, 소유를 위해서 정도의 뜻이 되죠. 디아는 대격이랑 같이 쓰여서요.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원인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네,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따대부터 다시 해주실까요? 네, 따데 크레마타 아나카스토메타 크타스타이디아토 소마. 일단 하지만 그 획득은 신체 때문에 얻는 것을 강요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뭔가 제가 음흠. 생각하기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아낭카츠메타. 자, 여기 감마는 까파 앞에 있을 때 응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 네. 아낭카츠도메타. 아낭카츠도메타에서 주어가 누구죠? 저는 따 크레마타라고 봤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아, 잠시만요. 어미를 봐. 1인칭, 음, 1인칭 복수라고 써놓고 왜 이렇게 본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영어의 주박에서 풀려나셔야 돼요. 아, 앞에 있다고 주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를 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난카즈도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썼을 때 강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난카즈도 메타 하면은 뭐 아직 중간태인지 수동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 뭐 사전을 찾으면 나오긴 합니다. 수동태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우리는 강요를 당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강요를 당한다. 잘해주셨듯이 1인칭 복수 수동태예요. 아난카즈도 메타. 자, 그러면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따데 크레마타는 주어가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럼 뭘까요? 어쿠사티브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어쿠자티브를 어떻게 어디에 걸어서 어떤 뜻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 그, 그, 그 뒤에 있는 크타스타이가 중간태 또는 수동태 인피니티브인데 이 크타스타이 획득하다의 목적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이 크타스타이는 원래 능동 중간태로 쓰여서 타오마이가 획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뭐를 획득하다 얘기지만 획득해서 변하는 게 그 획득한 대상이 아니죠. 내가 변하는 거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나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에게로 행위의 결과가 귀착되기 때문에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타스타이는 이 크타오마이 동사의 부정사 형태예요. 그렇죠? 현재 중간태, 부정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난카스도 동사가 강요하다라고 할 때 뭐뭐 하기를 강요하다, 부정사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태로 쓰여도 뭐뭐 하기를 강요당하다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요당한다, 크타스타이, 소유하기를, 획득하기를, 뭐를, 크레마타, 재물을, 재산을, 돈을, 무엇 때문에? 디아 또 소마. 소마도 지금 또 소마도 대격입니다. 주격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신체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강요당한다. 돈을 얻기를, 획득하기를, 재물을 획득하기를. 뭐 때문에? 신체 때문에. 그렇겠죠? 먹고 살려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플라톤은. 사람들이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데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냐? 신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 영혼은 그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네, 여기 질문도 있으실까요? 혹시 이해 안 가신 부분? 모든 전쟁들은 생겨난다. 재물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신체 때문에 재물을 획득하기를 강요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여전히 유진님이죠? 네, 장문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들은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가져다 주기를 원한다를 번역을 했는데요. 호이 테오이 안트로포이스 까이 귀나이크시 또 아가톤 까이 또 가콘 페레인 블론타인이라고 했습니다. 블론따인, 네. 블론따이 끝에 아, 이 안 붙어요. 블론따인. 네. 네. 자, 그리고 그 안트로포스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아, 네, 그 성에 관한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안트로포스는. 남자라고 할 때는 아네르, 안드로스라는 삼변화 명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이 테오이, 까이 또이스 안드라시, 까이 따이스 귀나익시, 까이 따 아가타, 까이 따 까까, 페레인 블론다이. 그 톤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 또라고 하셔도 돼요. 또 아가톤. 그리고 또 까콘. 그 단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복수가 좋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복수가 좀 더 좋긴 한데, 뭐 사실 단수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뭐에게도라고 했을 때 까이까이 써야 되고요. 한 번만 쓰지 말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둘 다를 강조해야 되니까 여기도 까이까이 까이를 두 번씩 다 써준다. 라는 소리. 그리고 이 가져다 주다의 그 직접 목적어는 대격이 돼야겠죠. 그래서 따 아가 타 또는 또 아가 톤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는 대상들은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또이스 안드라시 가이다이스기나 익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9번, 10번 이어서 김민우님, 네,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체는 필멸하나 영혼은 불멸한다. 또 소마 펜톤 에스틴 알라헤 슈케 아타나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주어가 다를 때
맨데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알라는 네. 사실은 어떤 하나의 문맥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알라는. 알라와 맨데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알라는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가 쭉 이어져서 그 내러티브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하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처럼 뭐뭐는 이렇게 투 트랙을 만들고 싶을 때는 맨데를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또맨 소마 헤데 슈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위치가 전형적입니다. 그 관사 명사 사이. 그래서 또맨 소마 트네톤 에스틴. 뭐 에스틴은 안 들어가도 되고요. 사실. 그다음에 헤데 슈케 아타나토스. 여기 아타나토스가 돼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뭘 배웠냐면 그 프리바티브 R을 포함해서 합성 형용사들은 투엔딩 1, 2변화 투엔딩 형용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헤데 푸시케니까 여성형이니까 아타나 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타나 토스라는 투엔딩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참 이것저것 좀 사소하다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자잘한 규칙들이 많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깡패들이 아니라 용기로서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를 원한다. 우 아스피시 알라 아레타이스 블로메타 소스테인 파트리다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용기로서를 어떻게 하셨죠? 아까? 용기로서를 알라 아레타이스로 해봤습니다. 라 아레타이스 복수를 쓰셨군요. 네, 단수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추상명사잖아요. 이게 용기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복수를 쓰면은 뭔가 그런 어떤 용기의 구체적인 케이스들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일반적으로 용기라는 어떤 덕목,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 싶을 때는 단수를 쓰는 게 더 좋고 관사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다이스 아스피신 알라떼 아레테. 뭐 사실 관사는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고요. 아래때 땐 바뜨리다 필라테인 또는 소제인 둘 다 괜찮습니다. 로메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방패들이 아니라 용기로서 여기 잘 번역해 주셨는데 뭐냐면은 방패들이 아니라 용기로서 우리는이라고 한국어로 할 때 한국어는 격표지가 없기 때문에 방패들이 아니라 용기로서라고 썼을 때 이 방패들이랑 용기랑 대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로서가 역격이 된다면 방패들도 역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등한 거죠. 둘 다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둘 다 역격을 사용해서 우 다이스 아스피신 알라 데아레테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 알라떼 아레떼를 쓰면서 모음 축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라 따레떼라고 썼는데요. 여기 아, 때랑 아랫때랑 예, 아, 이 애는 그러니까 장음이라서 모음 축약이 안 되는 거죠. 장음이라서 모음 축약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관사는 잘 안 돼요, 원래. 아, 관사는. 네, 정관사의 이 모음은 관사가 좀 모음 축약되면 곤란하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호ang 예를 들면은 네, 장음 단음이 문제가 아니고 호 앙겔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령이라는 뜻이죠. 호 앙겔로스니까 모음인데 이걸 축약해버리면 곤란하죠.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안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사실 드물지는 사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붙으면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접수사 까이 같은 게 붙으면은 까이 호 안겔로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축약되는데 콩겔로스 뭐 이런 식으로 축약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도 이상하죠. 이상한 사투리예요. 이거 도리스 사투리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안 합니다. 그 고정기 산문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네, 모음 축약되지 않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점검을 좀 오랜만에 해봤고요. 여러분 한 주 쉬셨는데 잘 기억하고 해주셔서 네,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30분이 남았는데 할수 있을지. 네, 일단은 어서 가보죠. 저번에 이제 재산변화, 명사변화 배운 것은 넘어가고요. 기본 어미를 여러분 좀 이제 익히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뭐가 남았냐면 치음, 파열음, 어간 가진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델타랑 타우랑 테타를 가진 어간의 명사들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배웠어요. 가장 복잡한 케이스. 남성, 여성 명사가 쓰이고 이제 이스라는 종결 단수 주격 종결 어미를 갖는 경우를 봤었는데 뭐 아스이거나 위스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가 좀 복잡하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덜 복잡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여기까지 저번에 봤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뉘, 따오, 은뜨로 끝나는 종결 어간을 가진 남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 남성 명사입니다. 개론뜨, 기간뜨, 오든뜨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생긴 거를 볼까요? 게론, 게론토스, 게론띠, 게론따, 게론, 게론테스, 게론돈, 게로시, 게론따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는 주격 단수입니다. 주격 단수 얘네들이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역격 단수도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역격 단수는 역격 복수는 특이하긴 한데 역격 복수 항상 특이하니까 항상 특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격 복수는 이제 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다른 애들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특이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이한 건 주격 단수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이제 좀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개론처럼 개론 같은 유형이 있고요. 기가스나 오두스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타입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두 타입 중에 뭐가 갈리는지는 사실은 주격 단수는 그냥 같이 외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외우면 됩니다. 뭐가 유형인지 알기 전에 그냥 외워요. 주격 단수는 원래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 개론도스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주격 단수 어미에서 시그마를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따오가 탈락합니다. 그러면 개론이 되는데 탈락할 때 규칙이 어감 모음이 장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론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오미크론이었는데 오메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이라는 방식으로 외우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주격 단수는 그냥 원래 외우는 거기 때문에 외워야 사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론, 개론도스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혹격 단수에서는 이 장음화가 되지 않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단모음이 유지돼요. 그래서 개론으로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뜨랑 오돈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시그마가 붙어요. 이때 니 따우가 사라지고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음이 지금 세 개가 붙는 거잖아요. 니, 따우, 시그마 다 붙어버리면은 맨 끝에만 남기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엔트스 이게 다 붙어버리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끝에만 기간스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기간스가 되니까 자음이 여러 개 붙어버리면 그 앞에 모음은 자동으로 장음화가 돼요. 그래서 기가스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간트스였던 게 그게 다 은뜨가 사라지면서 기가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혹격 단수에서는 기, 간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가 안 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돈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돈스였는데 이거는 자음화가 될 때 오두스로 가요. 오두스.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죠. 여기에서는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오미크론이 우로 갑니다. 그래서 오두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폭격 단수는 오두스가 돼요. 좀 둘이 다른데 귀찮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역격복수도 똑같은 원리로 사실은 좀 특이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역격복수의 어미는 C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C가 뜨 뒤에 붙어버리면 뜨 C 이거를 발음할 수 없으니까 뜨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앞에 거를 자음화가 아니라 장음화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시가 되고 이것도 두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따우로 종결되는 어간 중성 명사를 볼 겁니다. 이건 중성이라서 좀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 이 테라스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이 이 마로 끝나요. 마토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전미사 마가 붙으면은 동사의 어근에 마가 붙어서 그 행위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불레우오 하면은 계획하다라는 뜻이라서 불레우마 하면은 계획. 프라토가 행동하다니까 프랑마 하면은 사물, 사실, 실천. 뽀이에오 하면 만들다, 하다, 시를 짓다가 돼요. 그래서 뽀이에마 하면은 창작물, 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어의 포엠이 이 뽀이에마예요. 그다음에 그라포 하면은 쓰다, 그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람마 하면은 그림, 글자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가 붙고 생기고 하는 게 많아서 좀 완전 규칙적인 것은 완전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이제 그 규칙을 알기가 좀 힘들지만 아무튼 마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어떤 동사 알고 있는 동사라면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변하냐? 프랑마토스 하면은 그 다음에 규칙이에요. 그냥 프랑마티. 중성이니까 대격, 주격 똑같겠죠? 프랑마. 혹격도 똑같아요. 프랑마. 그 다음에 중성이니까 주격 복수의 알파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프랑마타. 그 다음에 규칙, 프랑마톤. 그 다음에 역격 복수, 프랑마시. 그 다음에 대격 복수, 축격 복수는 똑같겠죠. 프랑마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마가 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테라스 같은 경우가 좀 예외인 경우인데, 테라스랑 휘도르랑 포스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격, 대격, 혹각이 아닌 호격 단수에서 주격 단수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테라스, 테라토스, 테라티, 테라스, 테라따, 테라톤, 테라시, 테라타. 그러니까 얘랑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붙는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별도로 외워두고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중성명사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은 외울 것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변화 명사 워낙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 타입을 다 외울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어미만큼은 최소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스가 붙으면은 남성 여성 명사에 대해서 대격 복수다라는 거. 물론 이 아스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일변화 여성 명사의 속격이라서 아스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단어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지 이게 삼변화 명사인지 일변화 명사인지 그걸 먼저 알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아스로 끝나면은 뭔지 판별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는 최소한의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암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많이 보다 보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변화 명사를 너무 다 한 번에 외우시려고 하기보다는 어미를 기준으로 일단은 어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미는 무슨 격이었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마가 붙는 경우라던가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따로 기억해 두는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삼변화 명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볼 거고요. 어미를 그때까지 계속해서 잘 숙제를 해주시고요. 오늘 볼 내용의 중요한 점은 이 미완료 시제라는 애인데 기본 개념 익히고 형태 쭉 보고 다음 시까지 형태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용법과 함께 더 볼 텐데 일단 더 기본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일단 미완료 시제라는 거를 저희가 배우려면은 용어상의 혼란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완료 시제라고 말하고 저도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고 시제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할 텐데 그때마다 잘 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애초부터 이제 형태 어떤 개념상에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완료 시제라고 제가 말할 때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태적으로 이 동사의 미완료 시제는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의미로 넘어가서 이 시제의 용법과 의미로 넘어가서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시제라는 개념과 상을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와 상이라고 할 때 이 시제는 이 시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형태상에서 시제, 이거는 의미상에서 시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론적인 개념에서 시제라는 건 뭐냐? 모든 동사는 시제가 아, 있어요. 일단 그리스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는 모든 동사는 시제가 있어요. 모든 동사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직설법 동사는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제라는 건 뭐냐? 어떤 기준점과 관련해서 시간상에서 동작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절대 시제는요.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발화 시점 기준이니까.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발화자의 시점에서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절대 시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절대 시제라는 개념은 왜 생겼냐? 상대 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 시제라는 건 뭐냐? 발화 시점이 아니라 문맥에 주어진 다른 참조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선행, 동시, 후행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제 선행, 동시, 후행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불태웠다라고 하면 절대 시제 과거가 되겠죠. 이 말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인 거니까. 근데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불태웠다고 말한다. 그러면은 이 말한다의 시제는 절대 시제로서 현재인데 불태웠다라는 동사 시제는 상대 시제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시제로 선행이죠. 이 말하는 시점보다 과거, 선행이 되는 거.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아를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은 말했다의 시제는 절대 시제로 과거가 되는 거지만 발화 시점 기준으로 불태울 것이라는 거는 이 말했다라는 것의 그 말의 참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겠죠. 그러니까 절대 시제는 과거인데 이 말했다라는 그 말 속의 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불태울 것이니까 그거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후행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시간의 참조점이 생길 수 있고 그 시간의 참조점이 단순히 발화 시점일 기준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발화 시점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때는 절대 시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종류의 다른 참조점이 생겼을 때는 상대 시제라고 해서 선행, 동시, 후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간접화법을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간접화법에서 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틴어에 비해서 그리스어에서는 이 상대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틴어에서는 시제의 일치 규칙이란 게 있어서 이 절대 시제가 이럴 때는 상대 시제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방식의 문법 규칙이 쫙 있거든요. 그리스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향은 있는데 그렇게 안 지켜도 돼요. 그냥 막 써도 돼요. 그래서 조금 규칙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루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시제는 직설법에서 실현되고요. 나머지 서법에서는 그리고 파생 형태, 분사나 부정사에서는 상 또는 상대 시제의 가치만 존재합니다. 즉, 다른 서법에서는 절대 시제가 적용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뭐 거의 대부분 직설법만 사용하게 될 거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뭐 수업의 70%, 75% 정도 가면은 그 다른 서법을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직설법 배우고 있으니까요. 절대 시제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만 달라지는 것이고 중요한 건 상이에요. 상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은 시제가 없는 동사를 가진 언어는 많아요. 근데 상이 없는 동사를 가진 언어는 없습니다. 상은 보편적이에요. 상이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 상이란 건 뭐냐? 에스펙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상은 동작이 제시되는 방식입니다. 라고만 말해도 아무 내용이 없죠. 이 방식이란 게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부 구조. 동작의 내부 구조에 관해서 화자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화자가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라는 그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문법서인의 저자 아드라도스에 따르면은 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으로 재해석된 사실의 데이터다라는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도 사실은 동일한 어떤 사건, 동일한 행위도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저번에 배웠던 능동태, 수동태랑 비슷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거를 미완료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말할 수도 있어서 그때 이 화자가 이 사건을, 이 행위를 전체적인 내러티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미완료상으로 말하고 싶어라는 거는 전달하려는 의도가 미완료상이 전달하는 어떤 이미지에 있는 거고, 완료상은 또 완료상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완료상, 완료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완료상, 완료상. 제가 지금 말하는 미완료상, 완료상은 앞에서 말했던 미완료 시제, 형태로서의 미완료 시제랑 다른 거예요. 그냥 지금 의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얘기만. 자, 그래서 지금 미완료상, 완료상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별도로 볼 거냐, 다른 하나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볼 거냐, 뭔가가 섞인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고대부터, 고대부터 조금 이제 좀 논의가 있었고, 이게 왜냐면 라틴어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라틴 문법학자들이 그리스어를 이해할 때 뭔가, 이거 좀 이상한데? 다른데? 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유럽에 전파된 문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라틴어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두 가지가 많이 전달되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적인 언어 이론에서도 그리스어를 볼 때 이거를 따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래서 약간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달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미완료상이라는 건 뭐냐면 imperfective aspect라고 하는데요. 사건 및 행위를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완료상은 사건 및 행위를 종결된 걸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 종결되지 않은 것이랑 종결이에요. 즉, 완료되지 않은 거, 완료된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imperfective, perfective 이렇게 붙은 거고 고대에도 그랬어요. imperfectum, perfectum 이렇게 라틴 사람들도 붙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완료상은 그리스어에서는 두 가지 시제에 적용돼 현재랑 미완료 시제에 적용됩니다. 완료상은 아오리스트 시제에 적용됩니다. 상태상은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에 적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상태상인데 완료 시제에 적용이 되고 완료 시제는 완료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단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다는 시점에서.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뭐 imperfect, perfect, perfectish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 뭐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어차피 완료 시제를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 지금은 이거 두 개를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미완료상, 완료상. 네, 이렇게 나뉩니다. 예문을 볼까요? 호도모스 후토시, 우토시, 우토시면 안 되네. 후토시입니다. 후토시, 피에스데다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에스도 하면은 결리다, 뭔가 이렇게 묵직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쪽 어깨가 결린다, 결리고 있다. 지금 계속 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끝나지 않았죠? 계속 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속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고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미완료상이라고 하는 건 시제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거는 현재 시제 형태상으로 과거에 대해서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게 미완료 시제가 되는. 자, 그래서 미완료 시제의 예를 보시면은 호 크로이소스 에 펜페 미완료 에이스 스파르텐 앙겔루스 크로이소스는 스파르타로 전령들을 보내려고 했다. 호이데 엘톤테스 엘레곤 그들은 도착해서 말했다. 에펜세 헤메아스 크로이소스 자, 이 에펜세는 아오리스트예요. 크로이소스가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면은 미완료 시제라는 게 좀 이상해요. 한국어로 보면은. 왜냐면 그들은 도착해서 말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사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면은 뭐 말하고 있었다. 말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죠. 말하고 있었다? 말하려고 했다? 아니에요. 말했다예요. 근데 왜 미완료 시제를 썼냐? 미완료 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이에요.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동작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동작들을 표시할 때 연속적인 내러티브를 쭉 만들기 위해서 이거 다음에 이게 이어질 거야. 이거 다음에 이게 이어질 거야. 이거 다음에 이게 이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쭉 선을 긋는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내러티브에서는 열려있는 사건을 표시합니다. 열려있다는 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건이 이어질 거야. 이어질 거라는 표시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는, 한국어의 느낌으로는 말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이들이 그리스어 문장에서 미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는 이 말했다라는 사건이 말했다라는 어떤 내러티브 전체를 닫는 사건이 아니고 더 이어질 수 있는 내러티브의 중간 과정에 있는 사건이니까 미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음에 이 말했다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가 나중에 올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 거죠.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을 쓰는 거예요. 미완료상과 완료상. 그래서 우리말로 미완료 시제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그들의 어감으로는 미완료 시제가 적절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섬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건을 선과 같이 밖으로 어떤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 또는 안에 그 내부 구조가 쫙 있는 방식으로 내부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미완료상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완료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건 및 행위를 종결된 것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종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 아테나이오스 저번에 본 문장이죠. 아테나이인 투키디데스가 시네그랍세 돈 볼레몬 돈 펠로폰네시온 까이 아테나이온 아테나이인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인 아테나이인의 전쟁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기록했다 끝이에요. 기록해서 여기에 지금 네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행위가 다 끝난 상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오리스트 시제예요. 그냥 단순 과거예요. 사실은 우리 느낌에는 가장 단순한 과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단순 과거라고 하니까 뭐랄까 끝난 거니까 지속성이 없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속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에 바실레우스의 트리콘타에테 30년 동안 에 바실레우스에 통치했다 하면 아우리스트거든요. 근데 아우리스트고 내부가 있어요. 30년간이라는 지속이 있어요. 지속이 있는데 아우리스트를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30년간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탕 치는 느낌인 거예요. 완전 밖에서 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미완료로 썼으면은 미완료 시제로 썼으면은 30년간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는 식의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우리스로 썼다는 건 뭐냐? 30년간 통치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이라는 내부에 관심이 있으면은 미완료를 쓰는 거고 그 외부로 갈 거면은 밖으로 나갈 거면 이건 그냥 딱 점으로 딱 찍고 30년 한 번에 점으로 딱 찍고 나가는 거면 아우리스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상과 완료상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지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게 여러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여러 사건들을 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과 내부 구조를 갖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완료상을 사용하는 거고 그 완료상이 그리스어에서는 아우리스트 시제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태상은 뭐냐? 상태상은 사건 및 행위가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끝난 게 아니라 그 끝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게 지금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 상태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리스어의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귀찮은 거예요. 완료 시제지만 완료상이 아닙니다. 상태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예시를 문장을 보시면은 떼트네카 완료 시제예요. 아네제사 이거는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렐레스테우마이 완료 시제. 페페우가 완료 시제. 페프라마이 완료 시제. 네두레우카 완료 시제. 이 어떤 소설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비극적인 과거를 쭉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아네제사 여기만 아우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딱 그런 점을 찍는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완료 시제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아우리스트 시제를 썼다는 거는 그거의 어떤 일회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살아나서 쭉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살아났고 다시 부활했고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만 아우리스트 시제를 써줘요. 그 굉장히 세심하게 쓰고 있는 시제를. 그리고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쳤다가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어서 지금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태상, 완료 시제로 구현이 되는 상태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좀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시작, 끝.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에 주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은 예문을 쫙 주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약간은 촌스럽긴 하지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래서 꽤 괜찮은 이미지를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완료상이라는 거는 스틸 것을 영상으로 보면 스틸 것을 쫙 찍는 느낌이라면 미완료상은 쭉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로서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라는 건 원래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죠.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고, 그때 어떻게 됐고,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로부터 열려 있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고, 가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구분이 확실한데,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인, 중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에 관련해서. 그래서 상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회기의 수업에서는 미래 시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미완료상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보니까 중화되어 있다라는 설명 쪽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라틴어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라틴어는 미래 완료 시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제는 보통 미완료상으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구분이 확실한데 그리스어는 미래 시제는 있는데 미래 완료 시제가 없어요. 미래 완료 시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있는데 렐리코스 에소마이라는 완료 시제 분사와 미래 시제 ST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페리프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문법적인 형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미래 시제에서 그렇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 살짝 별표를 붙여서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완료상은 현재 시제, 과거 미완료상은 미완료 시제, 완료 과거 시제는 아오리스트 시제, 상태상 현재는 완료 시제, 상태상 과거는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서법, 직설법 이외의 서법들은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 가치만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에라고 하는 어떤 현재 명령법인데요. 이거에서는 풀어라 이런 거고 윗손 하면은 그거를 종결을 더 강조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는 렐리코스 이스티 이것도 페리프라스틱 폼이지만 풀린 채로 있어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법들에서는 상의 가치만 실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좀 어렵습니다만은 차차 더 예문들을 보면서 익힐 거고요. 시간이 됐네. 형태를 좀 보면서 10분 정도만 더 해보죠.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외울 건 많습니다만 원리를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근데 지금 하는 형태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나오는 각 시제도 있죠. 현재 아우리스트 이런 애들을 배울 때 다 이 원리로 기본적인 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지금 말하는 시제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로 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는 어간이에요. 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 어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네 가지 어간이 있어요. 현재 어간, 아우리스트 어간, 완료 어간, 미래 어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상해 가치를 실현하지 않아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좀 꼽사리로 껴있고 중요한 건 현재 어간, 완료 어간, 아우리스트 어간 이렇게 세 개예요. 지금은 현재 어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시제 가치는 누가 실현하냐? 시제는 일단 두 개로 나눕니다. 1차 시제, 2차 시제. 1차 시제, 2차 시제의 기준은 뭐냐? 현재보다 과거면 2차 시제. 현재부터 1차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랑 완료 시제랑 미래 시제는 1차 시제예요. 완료는 현재예요. 완료라고 하니까 과거 같지만 현재예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제는 과거면 돼요. 그래서 미완료, 아오리스트, 과거 완료. 얘네가 2차 시제. 얘네를 구분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인칭어미입니다. 1차 시제 어미랑 2차 시제 어미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구분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 미완료 시제를 익히셔야 되니까 새로운 어미를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2차 시제 어미. 그리고 이제 배우실 2차 시제 어미는 미완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선택 요소로 2차 시제는 가음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가음이 뭐냐? 이제 맨 앞에, 동사의 맨 앞에 뭘 붙여요? 모음 같은 거 붙여요. 엡실론 붙여요. 근데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고전기 산문에서는 붙습니다. 고전기 산문에서는 붙는데 호메로스에서는 붙였다 뗐다 해요. 운율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붙여주면 편하기 때문에 산문에서는 다 붙여놓는데 시에서는 운율의 이유도 있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어간에 1차 시제 어미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어간이고 이게 상해 가치를 실현하니까 미완료상이죠. 미완료상이고 1차 시제 어미니까 현재가 되니까 현재 시제 되고 완료 어간에 1차 시제 어미 붙이면 완료 시제 되고 현재 어간인데 2차 시제 어미 붙이면 미완료상인데 2차 시제니까 미완료 시제 되고 그러면 여기 앞에 가음을 붙일 수도 있고 아오리스트 어간에 2차 시제 어미 붙이면 아오리스트 시제가 되고 아오리스트 어간에 1차 시제가 붙을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과거니까. 그러면 가음 붙는 거. 완료 어간인데 2차 시제 어미 붙이고 가음 붙이면 과거 완료 시제. 다 이런 원리로 퍼즐 조합 붙이듯이 딱딱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냅다 외우기보다는 냅다 외우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음 보겠습니다. 가음은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엡실론 붙이면 됩니다. 제일 쉬워요. 그냥 엡실론 붙어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이런 규칙이 됩니다. 복잡하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면 에따, 엡실론 에따, 이오면 장음이 오다. 오미크론 오메가, 윕실론 장음 윕실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아고 같은 경우에는 에고맨 같은 경우 되고 하이레오 같은 경우는 헤레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 오메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장음이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경우로 어간 앞에 접두사가 있을 수 있죠. 합성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랑 어간 사이에 붙여요. 예를 들면 아포크테이노 동사면은 아에 붙는 게 아니라 아포랑 크테이노 사이에 앞에 크테이노가 돼요. 앞에 크테이맨이 됩니다. 앞에 크테이노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포크테이노는 이 이음절로 된 전치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에 있는 모음은 생략해줘요. 앞에. 그래서 에피면은 에빼. 빠라면은 빠레. 아포, 이것도 아포예요. 이 히크네, 원래 히크거든요. 그래서 기시금이 있기 때문에 아포에서 아피로 바뀝니다. 아피크네면은, 그 다음 아피크네. 이거는 형태상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사실 단음이 장음으로 붙인 거고요. 페리만 예외. 페리는 이제 이웃단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레그라프가 되는 게 아니라 빼리에그라프 이렇게 돼요. 빼리에그라프. 이 경우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기본 동사를 보고 기본 동사만 외우면 사실 모음 축약 유형은 아래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기본 동사만 함께 같이 짚어보고 마무리하죠. 자, 엔딩은요. 능동태의 직설법 능동태 미완료 시제 엔딩, 즉 2차 시제 어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 s, n, 오멘, 에때, 온 이렇게 생겼어요. 온, s, n, 오멘, 에때, 온. 자, 그래서 뺨뽀면은 뺨프가 어간이죠. 그러면은 앞에 가음 붙이고 뒤에 어미 붙이고 하면 끝이에요. 에 뺨뽐.
에 뺨빼스, 에 뺨빼, 에 뺨뽀빼, 뽀맨, 에 뺨빼대, 에 뺨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센트 규칙은 리세시브로 동사니까 적용하면 되고요. 아고면은 아는 에 따로 가요. 가만 붙이면. 그래서 에곤, 에게스, 에겐, 에고멘, 에게떼, 에곤. 자, 여기에서는 안테 페널트니까 페널트일 때는 이제 서컴플렉스 붙을 수 있는데 안테 페널트일 때는 서컴플렉스 붙을 수 없죠. 그래서 어큐트로 바뀌는 겁니다. 기본 규칙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게 능동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수동태 미완료 시제 형태의 어미는 오멘, 우, 에또, 오메타, 오메타, 에스테, 온도 이렇게 됩니다. 묘하게 비슷하죠. 헷갈릴 만해요. 그래서 가음이 있는 게 사실 편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에펜뽀맨, 에펜뿌, 에펜페또, 에펜뽀메타, 에펜페스테, 에펜본또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로 아고면은 에고멘, 에구, 에게도, 에고메타, 에게스테, 에곤또 이렇게 된다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쓰시면서 원래 어간, 그 다음에 가음, 그 다음에 어미만 붙이면 조합만 하면은 그 다음에 모음 규칙 같은 거 적용해서 바꾸기만 하면은 완료, 완전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오메가 기본 동사 연습하시고 이거를 모음 축약 유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써놨으니까 보고 숙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에이미 동사만 좀 볼게요. 에이미 동사는 현재 시제를 이제 한번 다시 해서 상기하면은 에이미, A, ST, S맨, S대, AC 이렇게 생겼어요. 미완료 시제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N 또는 에, 에스타, N, 에맨, 에떼 또는 에스테, 에산. 그러니까 불규칙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불규칙이고 에이미 동사는 따로 능동태, 중간수동태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의 구체적인 용법들은 다음에 볼 텐데 오늘 들었던 설명 기반으로 한번 미완료상, 완료상에 약간은 막연한 전체적인 그림만 좀 잡아보시는 상태에서 예문 조금만 한번 읽어보시고 단어 이제 이 미완료 시제 형태 보시고 삼변화 명사 형태 보시고 연습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왔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안 가시는 점 있으실까요? 선생님, 여기 구체적 용법에 2026년 1월 14일이라고 써놓으신 건 어떤 의미로 써놓으신 건가요? 잠시만요. 14일이 아닌가? 며칠이죠? 14일이 아닐 텐데. 14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한다라는 의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아, 다음 주 월요일은 1월 5일입니다. 네, 그렇죠. 왜 14일을 넣었을까? 이상한, 네,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한다는 의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알아두려고, 기억해 두려고 적어 놓은 거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걸로 오늘 연말 2025년의 마지막 수업은 이렇게 끝이고요. 전혀 어떤, 뭐라고 하나, 연말에 어떤, 맞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일본어만 생각, 이런 단절점, 진짜 일본어만 생각나네. 어떤 이렇게 딱 좋은 끊기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가야 하지만, 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그리스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연말 잘 맞으시고 새해 잘 맞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